여기 폴란드의 간지나는 할배가 있어. 그는 죽는 그 순간조차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지. 아마 신조차도 그의 도전에 경외감을 느껴 그의 임종마저 아트로 만들었던 것 같아. 이 위대한 모험가의 이름은 알렉산더 도바. 그는 사실 평범한 회사원이야. 그러나 도바는 3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카약을 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지. 그는 카약을 처음 탄 그 순간부터 카약과 사랑에 빠졌고 본인의 압도적인 재능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는 매 주말마다 카약을 타면서 아마추어 카약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지. 동네 강으로는 더 이상 만족 못했던 도바는 카약으로 더 넓은 곳을 탐험하기 시작해. 그는 오직 카약만을 이용해 노르웨이 해안으로부터 북극권까지 건너간 거야. 그는 이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모험과 도전에 참맛을 느끼게 되었어. 그는 마치 우리의 통영처럼 원체 타고난 모험가였던 거지. 그러나 그의 도전과 모험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꿈을 가슴 한켠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자신의 가정에 최대한 충실해야 했고 본인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지.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가 60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 도바는 회사에서도 은퇴를 하게 돼. 그의 자식들 역시 이미 성인이 되어 그로부터 독립했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책무를 벗어던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젊은 시절 꿈꿨던 모험에 도전하게 돼. 그는 만 64세의 나이에 오직 자신의 발과 팔만을 의지하는 카약만으로 대서양을 정복하기로 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놈이라며 말렸지만 그의 가족도 주변 친구들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 그만큼 도바의 의지는 확고했고 모험가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지. 그는 자신의 모험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식물 보관함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랫동안 표류해도 절대 물에 잠기지 않는 카약을 손수 디자인했어. 그리고 그는 2010년에 세네갈부터 브레질까지 가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을 강행했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손에 쥔 노만을 의지해 방망대에서 99일을 버텼지. 그렇게 그가 카약으로 탐험한 거리는 장장 5394km로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대륙을 카약으로 건넌 최초의 사람이야. 도바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원래의 몸무게에서 14kg나 빠졌고 손톱은 거의 벗겨지고 눈은 결막염에 걸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오히려 첫 도전의 성공은 그의 도전의식만 불타오르게 했고 도바는 바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해. 그는 브라질에서 카약을 타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도바의 위대한 도전은 브라질에서 겪은 강도 사건으로 인해 멈춰야 했어. 모든 돈과 식량을 잃은 도바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지. 어쨌든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도바는 2013년 10월 5일 67세의 나이로 다시 한번 대서양에 도전했어. 대신 기존 코스는 좀 시시했는지 이번에는 대서양의 가장 넓은 지점을 가로지르는 리스본에서 플로리다까지 항해했지. 그 거리는 자그마치 8690km로 이것을 항해하는데 꼬박 196일이 걸렸고 심지어 그는 당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성전화가 고장났어. 도바는 50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항해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어. 왜냐면 모험의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의 매력이기 때문이야. 가령 식량이 부족해 날아오는 날치대를 회 떠먹고 상어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숨죽이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또한 비록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고독한 바다가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상쇄시켜준 거야. 아무튼 도바는 2019년에 또다시 대서양을 건너는 세 번째 모험을 강행했고 그것마저 성공적으로 해냈어. 이것은 그의 마지막 대서양을 향한 도전으로
이후부터 사람들은 도바를 바다의 왕으로 일컬었지. 이미 폴란드의 영웅이 된 도바는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어. 그는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은 도바의 셀카를 찍기 위해 구름대처럼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지.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그의 조각상마저 만들어 그의 업적을 기념했어. 사람들은 모두 노년의 나이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그의 도전에 경외심을 느낀 거야. 이미 모든 명예와 존경을 얻은 도바이지만 그럼에도 도바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게 돼. 그것은 본인이 오랫동안 도전했던 바다가 아닌 그의 평생의 버킷리스트인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하는 것이야. 킬리만자로는 5,895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이것을 정복하기로 마음먹은 도바의 의지는 역시나 꺾을 수 없었어. 그는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고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훈련했고 매일 긴 하이킹을 했지.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히 산행을 위해 준비한 도바는 2021년에 드디어 킬리만자로 산에 도전해. 탄자니아에 도착한 그는 2명의 가이드와 함께 산을 등반하지. 도바는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면서 몸에 이상을 느꼈어. 특히 고산지대라는 특수성과 본인의 노쇠한 나이로 인해 숨이 턱턱 막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바는 끝까지 산행을 이어갔어. 특히 그의 만 74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이 그가 킬리만자로를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야. 도바는 노쇠한 자신을 이끌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정상으로 향해 나아갔어. 고산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고 머리가 어지러워도 그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도바는 결국 2021년 2월 22일 아침 2명의 가이드와 함께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도착했어. 말년설이 끊임없이 펼쳐진 산의 경관을 보며 그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을 거야. 경치를 보고 나서 가이드는 그에게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도바는 2분간의 휴식을 취하겠다며 바위에 걸쳐 앉았어. 그렇게 정상에서 말없이 앞을 뚫어지게 응시한 도바는 그렇게 서서히 눈을 감아 잠이 들었고 그는 더 이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 평소에 항상 자신은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다던 그의 말처럼 그는 마지막까지 모험을 하며 킬리만자로의 정상에서 숨을 거둔 거야. 최종 그의 사인은 고산지대로 인해 폐부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실 그는 산행 중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도바가 킬리만자로의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도 안 되는 정신력과 아마 신마저도 그의 도전 정신에 경외감을 느껴 그가 정상을 밟을 때까지 살려준 게 아닌가 싶어. 추후 폴란드 정부에서는 도바를 기념해 그의 사망 장소에 그의 기념 동판을 비치해 이 위대한 모험가를 기념했어. 지금까지도 킬리만자로 정상에는 이 동판이 자리하는데 아마 분명 도바는 하늘에서 그의 후배 탐험가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야. 위대한 모험가이자 간지나는 할배 알렉산더 도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만큼은 위대한 탐험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만큼 숭고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칠게. 대신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해.